이제 점차적으로 무승부가 많아질 텐데 이번 왜냐면 체력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0대0 무승부? 아니 그러다 보면 이기는 팀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1대1이든 0대0이든 이게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오늘의 해외 축구액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에서 만날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아프리카TV, PP라이브에서도 VOD로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지난주 6경기 중에 5경기를 마쳤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축제로구나. 잔치로구나. 제가 사실은 중단된 이후에 첫 번째 우측 승부 예측이었기 때문에 좀 긴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필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이 선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5경기를 맞춰서 6경기 다 맞추신 분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많이 맞추신 분 2분이 나왔는데 저랑 똑같이 5경기 맞췄다는 거. 조지민님과 한호원님인데 저랑 동률이다. 나는 송펠레급이다. 요거에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벤트는 계속되니까요. 오늘 경기 예상 들어보시고 또다시 이벤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서금성님께서 미남 되셨다고 저보고 또 제가 또 미남급이 살만 조금 더 빼신다면 열심히 다이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리가 30라운드 주요 경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라운드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토요일 새벽 5시에 펼쳐지는 세비야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라리가 3위와 1위의 대결이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리그 재개 이후에 2경기를 치렀습니다. 최근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무승부가 여전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최전방의 화력이죠. 루크 대형이 레반테전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캄포스가 그래도 해결사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비야의 플레이 스타일, 볼을 소유하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 그런데 바르셀로나하고 점유율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재개 이후에 2연승을 달렸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여전히 빵빵빵 터지고 있죠. 재개 이후 2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문제가 왼쪽 측면 공격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브레이스웨이트도 잘해줬고 안수파티도 잘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즈만까지만 살아난다면 정말로 대단한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세테엔 감독은 부스케츠가 양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부스케츠를 계속해서 선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의 기동력에서는 약간씩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재개 이후 2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수비는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을 노출했어요. 그래서 세비야전에서도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재개 전에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세비야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최근에는 바르셀로나가 세비야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는 동안 14골을 넣으면서 세비야 수비를 초토화시킨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세비야는 홈에서 강하고 바르셀로나는 전반기에 원정에서 약했었죠. 과연 재개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도 강인함을 보일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염 자른 메시는 더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리그 재개 이후에 확 달라졌어요. 실점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패배를 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결사인 라울 데 토마스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스파뇰이 믿어야 될 선수는 우레일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라면 안 믿어.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지난 경기 헤타페전에서 에스피노사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반테 끈적끈적하죠. 그런데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재개 이후 2경기를 보면은 먼저 실점한 다음에 막판에 따라잡는, 특히 85분 이후에 따라잡으면서 연속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레반테도 공격 쪽에서는 파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판에 저력을 갖고 집중력을 갖고 골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약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파뇰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레반테는 끈적끈적하니까 결국 이 경기는 무승부로 막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29라운드 경기를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치르지 않았지만은 역시 재개 이후 첫 번째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홈에서는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냐키 윌리엄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골은 넣지 못했지만은 움직임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무니아인이 골을 넣었고요. 그래서 공격도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베티스가 너무 부진해요. 루비 감독의 입지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가 불안한 거는 시즌 내내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전력 누수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홈깡패 빌바오가 베티스를 후두려 팬다. 그래서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헤타페와 에이바르의 대결입니다. 헤타페가 리그 재개 이후에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리그 재개 이후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했는데 지난 경기 에스파뇰전에서는 수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골을 넣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헤타페의 스타일 알고 계시죠? 보르달라스 감독은 4-4-2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뛰고 강하게 압박하고 그 지점부터 빠르게 역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리그가 중단되면서 제대로 지금 실전 감각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헤타페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이메 마타, 앙헬 로드리게스, 호르헤 몰리나를 앞세운 공격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죠. 반면에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28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은 레알 마드리드의 무대였다면 후반전은 에이바르의 무대였어요. 주중에 또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빌바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담 요소예요. 레알 마드리드 빌바오 상대한 다음에 헤타페 원정 경기? 그러면 에이바르에게는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결정력이 부족했거든요. 또다시 헤타페전에서 결정력 부족을 노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 경기를 봤을 때에는 이 경기는 무승부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타페가 점점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 조금 더 점수를 줘서 헤타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디에고 코스타가 골을 넣었죠? 카라스코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앙헬 코레아가 교체 출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앙 펠리스까지 돌아와서 뛴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홈에서는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도 재개 이후에 레가네스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레가네스가 약체잖아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어떻게 보면 30라운드 최고의 경기일 수도 있어요.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소시에다드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두 차례 대결을 펼쳤습니다. 라리가에서는 레알이 웃었고 코파델레이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웃었죠. 다만 레알에게 희소식이라면 소시에다드가 아직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소시에다드가 오사수나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그래서 제가 6경기를 다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널티킥을 왜 내줘서. 여하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아자르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아자르가 돌아왔습니다. 아자르와 벤제마의 호흡이 우와 쩔어 완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할지라도 소시에다드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할 때 레알 마드리드가 빠른 역습을 통해서 골을 좀 더 많이 넣지 않을까.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제가 예상한 6경기 오늘 축구 유튜브에 찾아오셔서 각자 예상을 하셔서 올려주세요. 저보다 더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푸마 라리가 5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오해원 기자라든가 김현민 기자가 추진하는 우측 승부 예측에서는 동률까지도 범위 안에 놓고 있는데 저는 저보다 더 많이 맞추신 분 한 분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최 측의 농간이기 때문에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의 축구 유튜브 오시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축구 앱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중 경기가 아니라 주말 경기 32라운드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